안녕하세요. 길 위에서 내일을 그리다 작가 장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화가가 꿈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낙서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같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교사가 꿈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실험실에서 흰 가운을 입고 뭔가를 발견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과학자가 꿈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렸을 때 꿈이 모아져서 현재 저는 그림을 취미로 그리면서 또 환경 주제 연구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그래서 환경 교육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꿈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환경 교육 운동가입니다. 두 번째, 작가님께서는 인생의 소중한 휴식기를 그림과 함께 보냈는데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글로 쓸 때 편하게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나 글을 공교롭게도 제 직업이 말이나 글을 써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정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림을 만나면서부터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말이나 글보다 덜 적나라해도 되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를 다 내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 표현을 하는 동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일을 하면서 되게 힘들 때 어릴 적에 내가 좋아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군중 속에 혼자 앉아있든 또 어떻든 간에 자기의 고요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굉장히 행복한, 그래서 힐링 타임, 그런 시간입니다. 저에게 힐링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행 중에 그림 그린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여행자에게 어떤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일까요? 그런 거 있죠. 그 여행의 순간, 너무너무 아찔할 정도로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음, 그럴 순간에 스케치북을 딱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뭔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혼자 앉아있고 배경이 막 스치듯이 지나가듯이 막 군중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저는 제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냥 선선한 공기, 선선한 바람, 그 외에는 다 저 스스로의 어떤 감정과 감각으로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딴 세상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런 그 순간의 그 행복감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을 기록할 때도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여행을 하느라 이제 그림을 다 못 그릴 때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맴맴 도는 그런 중요한 순간, 이것을 이제 스케치북에 담게 되는데요. 그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표현하는 그동안 다시 또 행복해지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서 보면 각국의 스케쳐들과 만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음, 소개해 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베를린에서는 뭐 주말이 되면은 어디에서 스케쳐들이 모이나 이거를 계속 검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가본 공원이나 좀 혼자 가서 그리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스케쳐들이 모인다고 하면 저도 같이 끼어서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모이면 서로 뭐 가벼운 인사를 하고 흩어져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후에 그림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서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 이제 같이 그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참 좋았고,
그게 이제 베를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를 옮겨가도 우리 낯선 사람들한테 되게 긴장되잖아요, 그 도시가. 근데 그 도시마다 그런 얼반 스케치 모임들이 수시로 열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바로 다음 날 이제 그런 모임이 있길래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딱 10시에 모임이어서 갔는데 길을 잘못 찾았나? 군중이 없는 거예요. 딱 한 명의 남자만 서 있었고요. 그 어른이 이제 그 지역에서 토박이로 산 분인데 건축가를 했었고 지금은 은퇴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기가 동네를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그날 모임에는 저밖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쭈뼛쭈뼛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더니 스케치북을 선물로 주면서 오늘 나의 첫 그림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주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골목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토박이가 소개해주는 그 지역에 그 토박이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그 골목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그렸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네, 그렇게 뜻밖의 만남을 할 수도 있고 또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화두를 떠올리고 글로 옮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뭐 이렇게 맴맴 도는 장면을 저는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데 글도 그런 것 같아요. 여행하는 그 순간 마음에 와 닿으면 뭐 그날의 하루를 쭉 훑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집중해서 하나의 문장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문장에서 시작해서 그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시간 여행인데, 그래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이나 장면,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쓰다 보면, 주르르 이야기가 딸려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번에 했던 경험은 되게 놀랍기도 했는데요. 사실 현지에서는 그림만 열심히 좀 그렸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꺼번에 글을 쓰게 됐는데, 그게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특히 그 그림과 관련해서는 그림을 그린 그 장면, 그 순간, 그 언저리의 기억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그림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여행을 통해서 순간의 기억들을 글로 옮겨보고 물론 이제 시간의 켜가 쌓였기 때문에 그 글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썼을 때 오히려 좀 잘 다듬어지는 그런 것도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유럽은 사실 뭐 환경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선 선도적인 그런 국가들이 많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선진지 견학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유럽을 방문하게 됐었는데, 진짜 일반 시민들도 그럴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일단 좋은 점만 얘기를 하자면, 유럽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거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은 시민들이 자부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 관심이 있는 그룹이겠지만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은 그룹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얘기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부러웠던 거는 오래된 것을 소중하게 지키는 거. 그래서 건물도 100년 된 건물은 뭐 그냥 너무 많고요. 물건도 30년, 50년 이런 30년 쓴 빨래집게, 뭐 50년 쓴 파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자랑하고 이런 문화. 그리고 2번 쓰는 게 아니라 3번 쓰고 4번 쓰는 가게가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안 좋고 답답한 융통성 없고 꽉 막히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선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여행은 힘든 일이 되었어요. 일상 여행가로 공유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는 그린 스케쳐스라는 이제 스케치 모임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참가자가 딱 서두를 그렇게 열었어요. 제가 또 언제 여행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모든 참가자들이 동시에 하는 탄식을 낮은 탄식을 내뱉었죠. 네. 그게 진짜 같아서요. 근데 이제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오래 머물면서 저는 도시 여행자이면서도 생활 여행자로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인으로 도시를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생활 여행자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행자로 산다는 거는 내 삶을 다시 한번 낯설게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장소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낯설게 보는 연습도 필요한데 그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소소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 낯설게 보기가 되고 그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일상 여행자로 지금 살아갈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일상 여행을 통해서 생활을 여행처럼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부터 조금 더 누려보려고 합니다. 팬데믹이 어차피 겪어야 될 거라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또 즐겁게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길 위에서 내일을 그리다 의미. 네, 여기서 길 위에서는 예상하셨듯이 여행하는 길 위에서. 근데 여기서 여행은 단순히 여행지에서의 여행하는 길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로 놓고 봐도 길 위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여행하는 길 위에서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리다는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림을 그리는 글이다. 그리고 희망을 그리는 글이다. 이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전시회를 열면서 이제 그 전시회 제목을 만들면서 이제 몇 번을 다듬어서 만들었던 제목인데 한 번 이 제목이 다듬어지고 저의 여행이 정리가 되는 동안 점점 더 이게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의 제목이 그대로 길 위에서 내일을 그리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길을 걷겠죠. 그 길 위에서 또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을 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 책이 조금이나마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되게 소중했던 여행의 기록이 여러분한테는 일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